이번 시간에는 2022 3월 고2에서 20에서 25번에 나온 아도르와 표현주의라는 지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도르는 철학을 다루었고 표현주의는 예술의 한 분야죠. 그래서 가나 엮어 읽기 지문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살펴봅시다. 자, 11번 가나의 공통점, 12번 기억과 같이 말한 의도니까 12번은 기억, 밑줄 친 부분을 보고 바로 풀면 되겠고요. 가와 나의 공통점은 가를 먼저 읽고 그의 OX를 쳐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고요. 13번을 보니 아도르가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아도르에 대한 내용과 사이렌의 일화가 나온 내용을 보고 바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니까 나를 알 수 있는 내용, 나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나를 읽고 풀어보시면 되고요. 사전적 의미는 맨 나중에 풀면 되겠죠. 자, 그럼 가와 나로 분리된 이 지문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기 전에 철학과 예술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철학과 예술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철학과 예술은 관점이 다른 학자들의 입장을 비교 대조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거나 혹은 시대별로 달라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입장 차이를 얘기할 거예요. 결국은 철학과 예술은 비교 대조하면 끝나는 지문이죠. 자, 그러면 대상간을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문에서 1문단 16에서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여 합리적 이성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이다. 계몽주의에 대한 개념이네요. 이는 17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알렸어요. 그리고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난 서구인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대요. 계몽주의란 이런 것이래요. 그러나 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대 의견이 나오겠네요. 아도르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만이 빛나고 있다 라고 말하며 계몽주의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자, 그러니까 이 문구는 계몽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죠. 계몽주의 비판. 자, 그러면 아도르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만이 남았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재앙의 표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라고 하며 이렇게 계몽주의에 대해 비판한 아도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도르가 왜 계몽주의를 비판했는지 다음 문단부터 이어질 거예요. 그럼 이 문단 볼게요. 아도르는 계몽의 전개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았다. 자, 아도르가 계몽주의 전개를 이런 과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자연에 대한 지배를 1, 두 번째 단계에서 인간에 대한 지배를 2, 그 다음에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를 3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1, 2, 3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세 단계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읽읍시다.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자연에 대한 지배래요. 뉴턴에 의해 완성된 근대과학 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했다. 이를 무기로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여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인 힘을 키움으로써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부연 설명이니까 앞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3문단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겠네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저 두 번째 문단은 아도르가 계몽주의 전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인 자연에 대한 지배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문단에서 두 번째 단계 이야기하겠죠. 읽어봅시다. 그런데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왜 그런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계몽주의는 자연을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이를 무기로 해서 인간 역시 인간들 사이에서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즉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면서 계몽주의 두 번째 단계인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졌대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이 과정에서 이성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본 거죠. 이는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미명이란 그럴듯한 명칭이나 명목을 말하죠. 아래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 총체적으로 관리되면서 개인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사회는 점차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자, 아도르가 얘기한 계몽주의 과정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했죠. 그러면서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됐어요. 자, 이게 1단계 자연에 대한 지배였고요. 이 3단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졌어요. 왜요?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은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었대요.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하고 자유와 권리를 억압받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대요. 그 다음 감당해야만 했다. 불안과 절망을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죠. 아도르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사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로 보고 그 과정을 설명했다. 알레고리란 유사성을 암시하는 큰 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아도르가 본 계몽주의 과정을 1, 2, 3단계로 설명했죠. 이처럼 하고 다음 문단 나오는 거 보니 정리를 해줄 건가 봐요. 이처럼 아도르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을 계몽의 전개 과정, 즉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되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았다. 한 번 더 정리한 거죠.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자연에 대한 지배, 두 번째 단계 인간에 대한 지배, 세 번째 단계가 인간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진 거죠.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되겠죠.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는 몇 번째 단계의 결과로 나온 거죠? 두 번째 단계의 결과로 나온 것이죠. 이 전체주의, 히틀러에 대한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은 지배 논리로 진화되어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 우리 앞의 내용에서 세 번째 문단에서 나왔죠. 아도르가 본 계몽의 과정 두 번째 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성을 사용해서 그 결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히틀러의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 이것이 바로 지배 논리다. 이것을 비판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는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에 싹이 자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비유법이죠. 이성의 차가운 빛. 이것은 뭐야? 우리가 가진 이성을 도구로 이용해서 야만의 싹은 뭐예요?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전체주의 경향을 띠게 되었으며 나아가 계몽주의 마지막 단계인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게 된다. 이때 내적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제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 자, 계몽주의는 근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지만 결국 아두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었다라고 봤어요. 이러한 계몽주의 과정을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보고요. 각 단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첫 번째 계몽주의 단계에서 자연에 대한 지배는 왜 일어났어요?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그러나 그 결과 자연뿐만이 아니고 인간도 지배하게 됐대요.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했대요. 이로 인해서 두 번째 단계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졌죠. 그러면서 이성이 변질되고 인간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이성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어요. 따라서 전체주의적 경향이 대두되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인해서 인간의 내적 자연, 즉 감정이나 욕망을 억제하여 그 결과 허무감이나 소외로 인한 불안과 절망을 감당해야 했대요.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렌의 일화에 네모가 쳐져 있으니 이 문제를 바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네요.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 A, B에 해당하는 단계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것. 자, 아도르는 인간을 유혹해 제물로 삼은 사이렌을 자연의 위협으로 부르고 그러면 사이렌은 자연의 위협.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벗어나려는 과정을 계몽의 전개 과정으로 봤다. 그럼 오디세우스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지문의 내용과 연결하면 되겠네요. 사이렌의 일화 볼게요. 바다 요정 사이렌은 섬을 지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혹해 제물로 삼는다.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섬을 지나가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한 채 노를 저어 섬을 지나갈 것을 지시한다. 그럼 A는 어떤 단계일까요? 섬을 가야 하는 목적을 위해 길을 밀랍으로 막은 것은 부하들의 자율성과 비판적 능력을
부하들의 입장에선 빼앗긴 거죠. 오디세우스의 입장에서는 뺏은 거고요. 왜요? 오로지 섬을 지나간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러면 계몽주의 1, 2, 3단계 중에서 몇 번째 단계죠? 예, 2번 두 번째 단계. 계몽주의 두 번째 단계.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유혹에 빠지려는 욕망을 스스로, 여기서 스스로는 오디세우스겠죠. 억압하기 위해 욕망을 억압하는 건 몇 단계요? 바로 3단계. 억압하기 위해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건 바로 3단계. 욕망을 억제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이렌의 섬을 지날 때 노래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이성을 잃고 풀어달라고 애원하지만 부하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힘차게 노를 저 무사히 섬을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봅시다. 선지 1번. A는 두 번째 단계니까 바로 인간에 대한 지배가 되겠네요. A는 B는 세 번째 단계니까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가 되겠네요.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였고, 다음에 풀게 기억에 대한 문제 풀면 되겠죠. 이성의 차가운 비달에 새로운 야만에 싹이 자란다 라는 문제. 12번이네요. 기억과 같이 말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몽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1번 선지 볼게요. 계몽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안 되고요.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한 것이다. 맞네요. 3번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의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힘이 약화되었다고 안 했고 이성의 힘을 도구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4번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이런 이야기 없었고요. 근대 문명의 추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할 것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대 문명의 추악한 현실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음 가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1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물었으니까 가에 대해서만 판단해 보면 되겠죠.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한다. 해결 방안 없었습니다. 그 다음 2번 가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 발전했다고 말하지 않았죠. 가에서. 그래서 틀렸고요.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일단 가 맞습니다. 일단 얘는 맞죠. 근대 사회의 특성을 상반된 관점. 가에 상반된 관점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근대 사회의 과학혁명을 이어가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노력 없었어요. 그래서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가만 가지고도요. 자, 그러면 나를 읽고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고대 사회의 신화 그리고 중세 신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빛이고자 진리였다. 이 이성은 가에서 말한 뭐예요? 계몽주의와 연결하면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나 이성을 맹신한 결과 맹신하다 무조건 믿다라는 얘기죠. 전쟁의 비극과 물질 문명의 병폐를 경험했대요. 전쟁의 비극, 전체주의로 인한 나치즘, 그 다음에 물질 문명의 병폐, 인간이 도구화된 것. 가의 내용으로 끌어온다면 그런 내용이죠. 한 유럽인들은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은 뭐예요? 비판적 의식. 과 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가졌대요.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 정치적 긴장 상태에 대항하여 그래서 정치적 긴장 상태를 반대하면서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었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도르의 입장과 같은 거죠. 아도르도 인간의 내면이 도구화되고 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감정을 억제하였다. 그래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네요. 표현주의와요.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하는데 이런 예술운동을 표현주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나에서 키워드는 표현주의. 그죠? 이 표현주의는 실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려 했던 것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이 문단을 볼게요. 표현주의는 한마디로 감정을 표현한다. 똑같은 얘기죠. 라는 의미다. 기존 사실주의 회화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고 한 반면 그러면 사실주의와 표현주의는 반대 개념, 대조의 개념이죠. 사실주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주의는 감정을 표현한 거. 표현주의 회화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니라 작가의 감정과 내면 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표현주의 화가인 마티스는 화가노트에서 마티스 화가노트 표시해둬야 돼요. 왜? 이것이 바로 문제로 나올 거니까요. 마티스의 화가노트에서는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그림에서는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똑같은 얘기죠.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다라는 얘기와요.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 이게 사실주의죠. 가 아니라 이것이 뭐야? 전통적 규범이었대요. 사실주의가 전통적 규범이었는데 이것을 거부한 게 표현주의다. 라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다. 아방가르드 운동은 혁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문단. 표현주의는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왜? 사실을 재현하지 않고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색이나 형태가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특히 색의 경우 감각의 색감이 주는 주관적 느낌을 통해 그렇죠. 감정을 표현하니까 당연히 주관적 느낌이 될 거예요.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 하였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돼요. 색은 무시된 채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은 위에 나온 말 주관적이란 말과 똑같죠. 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다. 또한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거친 분놀림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주의는 전쟁 이후 사회의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담았다. 마지막 문단 표현주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표현주의는 도외시되어 온 무시되어 온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 이것이 바로 표현주의의 의. 이는 훗날 선이나 형, 색 등의 조형 요소를 통해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 추상 미술주의가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현대 추상 미술은 조형 요소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사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풀러 가볼까요? 11번 해결됐고 12번 됐고 13번도 됐고요. 자, 14번 나의 내용 파악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근대 이성에서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은 여기까지 맞나요? 맞죠? 근대 이성이 전체주의를 나왔고 그 전체주의로 인해서 폭력이 난무하게 됐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주의가 대두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2번 표현주의는 전쟁을 경험한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했다고 가문단 첫 번째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고요. 마티스에 의하면 표현의 의미는 눈으로 본 것을 눈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전달한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표현주의는 대상의 외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다룬 거 맞는 말.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재현해서 아방가르드, 즉 혁신적인 예술 운동으로 평가되죠. 맞는 말. 15번 가의 아두르와 나의 표현주의의 관점에서 아두르와 표현주의는 공통점이 많았죠.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보기 작품. 표현주의 작가인 뭉크의 작품 절규에서는 해골의 형상을 한 남자가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길을 막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런데 뭐가 뭔지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 작품은 표현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표현하지 않고 감정으로 표현했다고 했으니까요. 그 뒤로 핏빛으로 물든 하늘과 검은색 강물을 꿈틀거리듯 왜곡하여 표현을 했다고 했죠. 이게 표현주의 기법이죠. 함으로써 존재의 허무감에서 오는 불안감과 고통을 감상자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선지 판단해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는 아도르 입장이죠.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감정은 근대의 이성에 의해 억눌려 온 인간의 내적 자연, 즉 욕망과 감정을 억누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또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존재의 불안과 고통을 표현했다고 했죠. 자, 아도르도 욕망과 감정을 억제하여서 불안과 고통을 야기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아도르의 입장. 작가가 전달하는 불안과 고통은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과 관련이 있죠. 1번 선지랑 같은 이야기네요. 3번 선지. 표현주의죠. 해골 형상과 꿈틀거리는 강물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했다고 표현주의의 표현법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4번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적 전통에 따른 것은 사실주의. 사실주의는 있는 대로 그린 것이고 표현주의는 있는 대로 그리지 않은 것이니까 틀린 말. 감상자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한 것 아니죠. 그죠? 있는 대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조금 왜곡하여 주관적으로 표현해서 감상자도 그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느끼게 할 때 조금 왜곡해서 표현했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될 거고. 선지 5번 강물의 검은색은 실제 색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느끼는 고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자의적, 즉 주관적 선택. 맞는 말이 되겠죠. 자, 16번 어휘 문제 풀어볼게요. 1번이 재앙의 징후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건데 징후는 어떤 표시죠. 낌새,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 맞고요. 자, B가 합리성이라는 미명은 뭐예요? 명분, 이름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밝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한 명분 혹은 핑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 C는 폭력적 지배로 결론되다.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른다. 맞고요. D. 이성을 맹신하다. 무조건 믿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다. 맞는 말이고요. 인간이 도외시되다. 인간이 무시되다. 상관하지 않고 무시하다. 맞는 말. 우리 오늘은 예술, 철학, 융합지문 봤습니다. 예술, 철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대조하는 문제, 각 철학에 대한 관점을 대조하는 문제, 요것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각 문단을 읽고 밑줄 그은 게 있다면 바로 가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는 미리 봐서 무엇이 응용되는지 보고 나서 그걸 중심으로 읽고 그 내용이 나온다면 바로 읽고 문제로 푸는 거. 이렇게 한다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